안녕하십니까. 나의 잡다한 캠핑카 스토리입니다. 자, 저번 주에 제가, 지난주에 이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가지고요, 동계 캠핑을, 본의 아니게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동계 캠핑 가서, 어, 날씨가 영하 뭐 8도 정도 되는 가운데서 캠핑카 온도가 얼마나 올라갈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풀로 가동했을 때 지금 위쪽에 보이는 벨에어 에어컨도 히터로 가동하고요.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맥스 히터의 바닥 난방도 가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그 핀코일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가동해 가지고 총 4개의 히터를 가동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바닥 난방 하나, 그리고 이제 히터 3개를 가동해 가지고요. 이 공간을 한번 데워 봤습니다. 데워 봤는데 그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하 8도 정도 될 때는 이 온도가 차의 온도가 한 17도까지 올라가는데, 그럼 뭐 캠핑장 가서 뭐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요 위쪽에 벨에어 에어컨의 히터 기능을 이용해서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이 차 안의 온도가 한 15도까지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개선해 볼까라고 해서 다시 나왔고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 냉기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을 좀 커버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 운전석에서 넘어오는 이 냉기를 잡기 위해 가지고 맥 중에 지금 보강을 해 가지고 지금 했는데, 이제는 제가 또 보니까는 어디가 문제냐고 하면은 이 부분이 또 문제더라고요. 이 출입문 쪽. 이 출입문 쪽이 이 온도계도 마찬가지로 저 부분에 달려 있다 보니까는 체감 온도하고는 이쪽 온도하고는 좀 틀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도 마찬가지로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 히터의 토출구가, 핀코일의 토출구가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저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핀코일 2, 그러니까 히터 2로 해가지고 새로 제가 다른 거고요. 그리고 저게 하나, 그리고 저 턱을 통해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요 밑으로 해 가지고 이 뒤쪽에 있는 냉기를 좀 중화시키는 거 역할을 한다고 해서 또 하나를 연결해 놨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 그리고 침대 쪽에 이쪽에 하나, 이렇게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제 이 공간, 그 복도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좁은 캠핑카아니지만 요 공간, 특히 이제 이 출입문 쪽에도 마찬가지로 냉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요 부분을 좀 이제 중화시킬, 어떻게 보면은 이 온기를 좀 넣어가지고 요 부분을 좀 데워줄 어떤 히터 토출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작업을 해보려고 하는 게, 요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토출구를 하나 뚫어 가지고요, 여기다가 하나를 장착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 히터 토출구가 있어 가지고 좀 더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작업은 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밑쪽에 있는 제가 연결을 해 놓은 이 덕트 있잖아요. 덕트 호스를 연장을 해 가지고요, 이쪽으로 이 덕트의 이 구멍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덕트의 토출구를 하나 여기다가 달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따뜻한 바람이 나오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멍 하나 뚫고 여기다가 넣고 그리고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관이 좀 모자라 가지고 이 관을 연장해 쓸 건데, 어, 여기 이제 중간에 바람 새지 말라고, 이게 보통 물 셀 때 이렇게 막는 그런 이제 뭐랄까요, 테이프 같은 거거든요. 뭐 요걸 이용해 가지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연결을 해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좀 드러내고 뭐 하면서 중간중간에 한번 촬영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다 드러냈고요.
의자 드러내고, 그리고 밑에를 또 이제 약간 분해를 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드러냈고요. 이전에 이쪽에다가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놨었는데요. 요걸 그냥 이쪽으로 해서 앞으로, 연결해서 할 예정이고요. 나중에 이제 그 T자 부품이 오면은 T자 부품이 하니까 안 와가지고요. T자 부품이 오면은 요 정도, 요게도 마찬가지로 요로 위쪽으로 갈 수 있게 지금 바람을 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거를 바로 이쪽으로 연결을 해가지고요. 구멍을 뚫어가서 새로운 덕트 토출구를 하나 만들 예정입니다.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구멍 뚫는 거, 토출구 구멍을 뚫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에 뚫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대충 맞춰가지고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요거 뚫을 때는 홀쇼라는 게 필요한데요. 홀쇼라는 게 구멍 뚫을 때 필요한 도구인데 그 홀쇼를 이용해 가지고요 뚫을 예정입니다. 한번 뚫고 나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이 부품이 홀쇼라는 부품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구멍 뚫고 할 때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여기 한 42mm 정도가 되는 건데 이걸로 해서 구멍을 뚫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토출구를 넣을 예정입니다. 한번 뭐 뚫어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이 처음에 뚫을 때는 이렇게 수평을 딱 잡고 천천히 돌려가지고 일단 자국을 낸 다음에 천천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처음에 뚫을 때는 잘 못 뚫어가지고 이걸 많이 실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요령이 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살살. 탄 냄새. 요렇게가 뚫렸고요. 사실 뒤쪽이 약간 터졌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테이프 발라가지고 사실은 뭐 이거보다는 요게 좀 뚫고 뒤쪽가 또 뚫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국자국 남겨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나무가 터지진 않거든요. 뒤쪽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좀 안 떨어지고 좀 옆에가 좀 이제 터졌다고 이야기하는 나무가 깨끗하게 안 나왔는데 보통은 앞에 뚫고 뒤에 또 이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자국 남기고 그 끝에 있는 나무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깔끔한데 뭐 안쪽이라서 안 보여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뚫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좀 청소를 하고 텃밭하고 청소를 하고 나머지는 연결해 볼게요. 자, 일단 요거는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여기 나사를 박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사를 박아 가지고 캡을 이렇게 씌우는 방식이라서 이런 식으로 됐고요. 근데 뒤쪽이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은 이게 생각보다도 이 관 자체 덕트의 토출구 자체가 길지가 않아 가지고 뒤에가 나무가 약간 두껍다 보니까는 얼마 튀어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또 달아내는 작업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좀 길게 굽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길게 좀 뽑아내서 뭘 이용하든지 일단 저게 너무 짧게 튀어나와 가지고요. 좀 길게 튀어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짧게 되어 가지고 현재 이 덕트를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뭐 억지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될 수도 있겠는데 너무 작게 튀어나와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요거 이게 42mm인데 42mm를 이렇게 달아낼 수 있는 어떤 게 있으면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 관이든 뭐든 뭐가 있으면은 될 것 같은데요.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완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뒤쪽이 짧은 거를 어떻게 연장을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간단하게 플라스틱 용기 있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 그 마트에 가면 야채를 담거나 뭐 그런 용기 요 뒤쪽을 잘라 가지고요. 요거를 똘똘 여기에다가 말아 가지고 아까 관처럼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드니까는 지금 딱 이제 저 안에 들어가가지고 딱 고정이 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붙이는 거는 지금 실리콘으로 지금 실리콘을 발라놨는데 요걸 발라가지고 딱 이제 붙게 이렇게 만들 생각이고요. 뭐 요렇게 해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확장 소켓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파는 플라스틱 박스 있잖아요. 얇은 박스. 그걸 이제 평평한 면을 오려가지고 이렇게 똘똘 말았고요. 똘똘 마는 과정에서 이게 잘 풀리니까는 이 전기 테이프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감아가지고 이렇게 동그란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짧아서 못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맞죠. 딱 맞고 뒤쪽에도 이 정도가 튀어나와 있어 가지고요. 이 관을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할 거거든요. 그래서 마무리하고 나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고정하는 거는 보니까 여기 나사를 박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나사를 박아가지고 했었는데 이렇게 나사를 박아서 여기다가 여기는 고정을 할 겁니다. 요거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하고 안쪽도 고정을 하고 해서 보여드릴게요. 나사로 일단은 뭐 고정을 나사 두 개를 박아가지고 고정을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회전이 되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딱 끼우면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아래로 가게 위로 가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는 토출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끝냈고요. 요 뒤쪽도 이제 연결을 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 그냥 테이프로 요거를 고정시킬까 합니다. 그래서 전기 테이프로 해서 고정시키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쪽도 연결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까맣게 된 부분이 있죠. 처음에는 뭐 물 새는 저 호수 물 셀 때 하는 이 테이프가 있는데 요걸로 할까 하다가 전기 테이프가 이렇게 보기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전기 테이프로 해서 이렇게 감았는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전기 테이프로 해서 감아서 고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정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고요. 자,
자,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늘 이야기 드리지만은 캠핑카 같은 경우는 제작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캠핑카를 구매 전이라고 하면은 구매하실 때 이런 것들을 보고 구매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구매를 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다이를 하고 싶은데 전혀 지식이 없다라고 하면 제 영상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완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다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완전 초보자 입장에서는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덕트 설치하는 거 마치겠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캠핑카 스토리 계속 궁금하신 분들은 알람까지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